네, 이번엔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위원님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만두고 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좀 조기에 활동을 종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되자마자 발빠르게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자가 현재 된 그런 신분이 됐습니다. 그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이 이제 가장 존경하는 선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의견이 지극히 또다시 이제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에 의한 2차 방송 장악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은 업무 공백 해소가 이제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지명을 해야 됐고, 이것은 이제 그 지상파 방송사 이제 승인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전임자 방송통신위원장 전임자 중에도 법조인 출신 판사 출신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지명 두 분 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최 의원님부터. 뭐 사실 이 양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논리도 적합하지는 않아요. 네. 전 뭐 다 맞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법조인 출신이 거기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 꼭 검사 출신을 그럼 했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는 뭐 임명만 하면 무조건 방송장악이에요. 그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냥 진영 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아마 검증된 사람이 혹시 없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검증된 인물 중에 이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김홍일 위원장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러나 거기에 틀림없이 부담이 있어요. 네. 많은 국민들은 아마 다수의 국민들은 저는 또 검사냐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장 그 자리에 검사 출신이 적합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불가피해서 그 메워야 되겠다 이러라면 몰라도 네. 적합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로부터 그런 그 비판을 받을 소지 같은 걸 감수하고서 저는 그 내정을 했다고 봅니다. 뭐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또 장악이냐 그러면 글쎄요. 뭐 민주당은 그러면 장악 할 생각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조금도 없었나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 뭐 그 좀 무리한 지금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 후임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물러설 경우에 후임으로 법무부 장관 좀 하마평에도 이제 그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 고사하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선임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권유했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법조계 출신 중에는 그래도 이제 방송과 통신에 관련된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했었는데, 이번에 그 김홍일 이제 전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혀 관계없는 좀 뜬금없는 인사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검찰 선배라고 합니다. 네. 저도 검사 시절에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특수통보다는 오히려 강력부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조폭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검사. 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담도 많아요. 어릴 때 뭐 워낙 가난해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네. 이 동생들을 굉장히 어렵게 키우고 남은 3남매를 뭐 건사했다는.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소년 가장 비슷한. 네네. 또 이제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나와서 이제 사법 시험에서 검사가 됐죠. 뭐 인품도 훌륭해요. 굉장히 좀 과묵한 사람이고. 네. 네, 그런데 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좀 호의적인 보수 성향 신문이 오늘 아침에 사설을 쓴 게 있어요. 제목이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네. 뭐 이런 제목이고요.
조선일보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들이 많이 임명돼서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 인사 추천은 물론이고 검증까지 검찰 출신들이 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이런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사설까지 썼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불가피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인사를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했었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워낙 업무 공백이 심각하고 네. 좀 다급하다. 그래서 이제 좀 검증된 인물을 쓸 수밖에 없었다.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자세를 낮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덤덤하게 그냥 인사 발표하듯이. 그래서 이건 뭐 어차피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야당 의원들하고 이 당사자하고 굉장히 심하게 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현재는 이제 신분이 지명자인데 추후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을 경우 어떤 향후 행보를 보일지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를 이제 할까 하는데요. 지난 10월에 이제 출범을 했었죠. 이 혁신위가 오늘 회의에서 조기 해산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기 해산이냐 아니면 24일까지 만기를 다 채우고 해산을 할 것이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기 해산 쪽으로 최근에 좀 여러 이야기가 이제 기울었었고 결국에 해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자신은 직접 이 혁신위가 절반의 성공, 50%는 성공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혁신위가 이제 그동안 제안했던 가장 이제 그 눈에 띄었던 이제 주류의 희생 혁신안 이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어제 그 김기현 당대표하고 이제 이인 위원장이 회동을 갖고 마지막 좀 갈등 봉합에 이제 나서는 그런 이제 국면과 이제 모습을 보였었는데 42일 만에 어쨌든 그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혁신위의 종합적인 좀 평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뭐 국민적인 관심을 대단히 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혁신위 활동을 여기까지 해온 거, 네. 뭐 저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러나 12월 7일인 오늘 이 시점 현재 과연 본인이 가장 강조했던 그 뭐 김기현 대표나 아니면 친윤 세력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얼마나 호응이 있었느냐? 전혀 없죠, 호응이. 네. 오히려 그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대거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뭐 반발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도 뭐 그 혁신안에 대해서 뭐 거의 거부를 시사하듯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자 이게 혁신위 활동은 11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그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종료하고 이제 끝낼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혁신안 중에서 불출마 여부는 저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네.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해서 이 불출마 이런 호응이 없다면 혁신위는 완전 실패로 끝나는 거지만 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혁신위 뭐 조기 마무리 얘기를 해가면서 혁신위원들이 그동안에 반발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반발이 오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반발 안 하고 있을까? 앞으로 혁신안에 대한 호응을 기대하기 때문 아닐까? 그러면은 김기현 지도부가 그 혁신안에 대한 호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인을 줬기 때문 아닐까?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종료 이후에도 혁신위의 여진이 아마 올 연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때도 호응이 없다면 완벽한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혁신위의 제안 뭐 그 가장 이제 뭐 그 눈에 띄었던 그 희생 혁신안을 포함한 그런 정책들이 국민의힘에 녹아들고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뇨한 뭐 혁신위원장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연말 되면은 혁신위원장 누가 했는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 뭐 절반의 성공 그러면 실패한 거죠. 오늘 김기현 대표한테 감사한다 이런 인사를 했는데요. 네. 그 굉장히 좀 여운이 있는. 그러니까 왜 감사하냐면 혁신위원장을 맡겨줘서 감사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말에 뼈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서운함을 이렇게 내비친 겁니다. 이분이 확실히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이 고난도 어떤 풍자 뭐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서운함을 안 내비쳤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뒤끝이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좀 혁신위원회의 활동 자체의 의미를 좀 반감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예고된 실패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네. 그만둔 분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제 사퇴하게 된 그분을 이제 사면복권해서 다시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렀고 거기서 참패했죠.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의 관계에서 뭔가 좀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혁신 안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나라님이라고 해서 뭐 절대로 뭐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뭐 김기현 대표 네. 또 친윤 뭐 중진 이런 분들 불출마해라. 그분들이 뭘 잘못했죠? 전 이게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게 잘 모르면서 정당 혁신을 하겠다고 이제 달려들었다가 좀 제풀에 주저앉은 측면이 있습니다. 설사 용퇴 요구가 맞다고 해도 지금 시기가 아니거든요. 총선 전략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시한 통보까지 해가면서 언제까지 물러나야 된다. 이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그냥 조기 해산한 것 아닌가. 좀 굉장히 좀 야박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 그냥 실패했다. 그냥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치권의 그 바깥에 있던 인사에 어떻게 보면 좀 한계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제 뭐 말씀, 그렇습니다. 뭐 그런 뜻이 뭐 전 담겨 그렇게 보는 있었던 거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이 좀 허락하면 관련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네. 그런 그 혁신위원장이 그런 발언도 했었는데 마지막엔 또 김기현 대표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그 모양새 이게 좀 왜 이렇게 옮겨갔는지에 대한 뭐 이야기를 포함해서 후임 공천관리위원장이 좀 누가 또 유력한지 아니 대통령이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통령이 이뇨한 혁신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줬던 건 전 사실이라고 봐요. 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 사실이고 그러면 마지막에 왜 그랬느냐? 그때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론에서 헛발질을 했어요. 공관위원장을 자기를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 네. 황당한 주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수습 국면으로 전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다고 보고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아마 12월 중순 곧 되겠죠. 뭐 다음 주쯤에 네. 공관위원장을 아마 내정을 할 텐데 그 내정은 현재 뭐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근데 네. 그냥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문을 종합하면 네. 뭐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이나 역시 또 검사 출신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렇거나 아니면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네, 교수.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다. 뭐 이렇게 소문은 있는데 네. 아직까지 뭐 취재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당 그 정책 의총에서 첫 번째 보고 주자로 나서서 또 주목을 이제 받았었는데요. 여당 의원들 앞에서 신고식을 치렀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에서는 이번 그 총선이 한동훈의 시간이다 이런 이제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총선을 이제 4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본격적인 한 장관의 정치 행보 언제 펼쳐질지 장관직을 언제 내려놓을지 본격적인 그 무대가 언제 펼쳐질지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90일 전, 그러니까 1월 11일이 공직 사퇴 시한입니다. 네. 그 전에 그만둬야 되고요. 혹시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면 30일 전이니까 3월 11일까지만 사퇴를 하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이 총선에서 전략적으로 어디다 배치할지에 대해서 기자들이 취재해도 잘 안 나와요. 아마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무튼 준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책의총에서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발언을 했는데요. 정책 관련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장관들이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당사자도 그렇고 국민의힘 대변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따로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장관이 의원총회에 와서 정책 설명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첨예한 갈등 사안이나 이런 경우에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신고식을 한 거라고 보면 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안의 의원들도 얘기를 하는 마당에 좀 법무부 장관을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지금 이미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총선 출마가 이렇게 기정사실화되면 뭐 여러 가지 그 비판을 받는 것보다 빨리 좀 그만두고 나와서 총선에 이렇게 매진하는 게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장관직을 내려놓을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비례대표냐 지역구냐 이거는 이미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지역구로 그렇습니까? 된 것 같고 네. 저희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1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건 서울 종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지금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1순위를 검토하는 게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시는 높다고 건가요?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러나 이제 언제 그러면 그만두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우선 민주당이 지금도 뭐 접었다고는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12월 27일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만둔다는 시점하고 엇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떴을 경우에 그 뉴스를 희석하기 위한 그 카드일 수도 있어요. 일종의 카드에서 얘기하는 조커 있죠, 조커. 네. 어떻게 결정적으로 그 국민의힘이 좀 약간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뉴스를 이제 함께 이렇게 풀어가지고 뭔가 그 전체적인 그 충격을 좀 완화하는 저는 그런 카드로도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떼서 한동훈 장관만을 위한 뭐 원포인트 개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연말쯤에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연말쯤에 그 원포인트 개각 정도. 예, 이런 면이 좀 있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 본인은 출마하면 당선되고 싶을 겁니다. 출마해서 뭐 장렬하게 전세하고 싶은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뭐 또 압구정동의 현대고등학교 출신이죠. 또 그쪽 연고도 있고 해서 네. 서울 서초나 강남 이쪽에 나가고 싶어 할 텐데 짐작컨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좀 험지에 나와서 좀 싸워달라 이런 네. 주문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종로가 있는데요. 종로는 지금 그 최재형 의원이 거기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재보궐선거로 들어갔어요. 그 좀 약간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제 뭐 됐으니까 좀 비켜달라. 뭐 최재형 의원 지난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겨뤘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당내에서 이제 이런 약간 정치적 도의에 관한 문제도 좀 더 세련되게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로냐 강남이냐 예. 향후 행보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도 이제 관심사인데요. 당 그 청원 게시판에 출당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글이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요구로 지시로 삭제가 된 걸로 또 이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만남을 이제 사진 몇 장 찍는 그런 만남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발언을 했었고 신당 창당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이낙연 전 대표 행보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좀 짧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못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 공천하는 사람들을 당선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동력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신당 얘기를 하느냐? 뭐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죠. 압박용으로 신당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뭐 내년 1월이나 이때쯤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지금보다 가중돼서 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경우에 대안으로 나설 수는 있을 것이다. 네. 그거는 탈당은 아니죠. 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정은 유지할 것이다. 그럼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는 본인이 뭐 탈당해서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당에서 부인을 안 한 거죠? 네. 아닙니다. 이 당에서 이 출당 요구한 청원이 한 2만 명이 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거기서 당원들이 내쫓으면 나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자발적으로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좀 한 적이 없고요. 네. 또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김한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이분들이 다 이제 민주당 대표 한 분들인데 여기하고는 또 경우가 달라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지금 5번 한 사람이고요. 탈당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사 탈당을 해도 따라 나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건 가망이 전혀 없는 얘기니까 괜히 그 정치 평론하는 호사가 될 얘기입니다. 전혀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뭔가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대선 국면에서 이런 정도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발언 수위를 좀 높이고 있긴 한데 네. 뭐 실제보다는 좀 많이 과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거의 일치하시는군요. 당적을 유지할 것이다. 마지막 이슈로 급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흘렀네요. 오늘 그 민주당이 그 내년 총선 경선 때 현역 의원의 이제 페널티를 기존보다 강화하고 또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도록 당원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안건을 묶어서 하나의 투표로 한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 지지층을 확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의 또 이제 비판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뭐 두 분 뭐 잘 아시지만 이렇게 되면은 뭐 저는 이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어차피 뭐 권리당원이든 대의원이든 등가성 이건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왜 지금이냐? 네. 이게 유효한 거는 전당대회거든요. 전당대회 내년 8월에 있는데 왜 지금이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내년 그 8월에 다시 그 재출마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리 네. 그 작업을 해놓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그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년 전당대회를 위한 당원 개정이고 포석이다. 네. 뭐 지금 당장 무슨 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 경선 룰을 총선 직전에 이렇게 건드리는 거는 이거 좋은 전례가 아닙니다. 그 1년 전에 확정이 돼 있는데 네. 이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면 마치 그 하위 10%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비치기 때문에 말들을 못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하위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좀 상당히 강하게 항의를 할 겁니다. 이 도전자가 여성 가산점이나 청년 가산점을 받게 되면 이 승부가 경선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마침 또 결과적으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들어갈 경우에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당대회 룰을 그때 가서 임박해서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항변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1은 좀 너무 심하다. 20대 1 정도로 조정을 한 거다. 뭐 이런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당내에서도 뭐 특별히 그 이의 제기가 심각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 저희가 그 인요한 혁신위원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혁신위원장이 되는 순간 저는 정치인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러가긴 하지만 만약에 김기현 그 지도부가 제대로 된 혁신에 대한 호응이 없을 경우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인요한 위원장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때는 아마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폭탄 품고 물러가는 인요한 혁신위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저도 같은 주제로 논평하고 싶은데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겁니다. 과거에 그 성공한 혁신 사례는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혁신 성공했고요. 2016년에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성공을 했습니다. 또 2021년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혁신에 성공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정치 혁신도 정치인이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외부 인사가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성공한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
정치 혁신 아무나 못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뇨한 혁신위가 오늘 이제 조기 해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의 한 줄 논평도 관련 이슈를 이제 짚어 본 것 같습니다.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민주당의 당원 개정안 통과가 줄 앞으로의 그 파장, 또 조기 해산을 선언한 국민의힘 혁신위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